예, ESL 캠 CNC에서 사용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조각 비트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일단 설정하는 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SL 캠을 설치했다는 가정 아래에 처음 이제 세팅을 하시는 부분이 요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국어, 그다음에 대체 언어 영어 해서 이런 식으로 단위, 그다음에 이런 속도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켜지고 나면은 설정에서 기본 설정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매뉴얼과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를린 이런 식으로 선택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설정에는 여기에서 오픈 설정, 그리고 이게 오픈 설정이 해석이 잘못된 거 설정 파일 열기 뭐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된 바탕화면에 여기 다운로드 받았던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세팅 값 파일을 .pp라는 확장자입니다. 요거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다 세팅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정 누르시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SVG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VG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SVG 파일을 뭐 아무거나 하나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밀리미터를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불러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CN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구 리스트, 그러니까 툴 리스트를 보시면은 이름 CNC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직경,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 레이어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레이어 높이. 그 다음에 요거는 적용되진 않는 거고요. 조각 비트에서는. 그 다음에 XY 평면의 속도, 그 다음에 Z 방향의 속도, 그 다음에 RPM. RPM 이 수치는 저 마를린 버전에서 사용하는 제어 방식이랑 다르기 때문에 요건 사실 적용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적혀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 스텝 오버라는 거는 CNC 뭐 이런 조각 비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 그 다음에 요것도 저희는 뾰족한 비트이기 때문에 이 앵글 각도를 10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요 CNC에서 기본적으로 이 조각 비트를 제공을 받으실 겁니다. 이 조각 비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끝부분을 이용을 해서 뭔가 가공을 하거나 각인을 하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두께 가공이 불가능하고요. 이제 표면을 얇게 가공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깊이가 깊어질수록 직경이 더 늘어나고 그것 변수에 대해서 계산이 되어야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어렵게 하지를 않죠. 그래서 두께 가공을 하시려면은 이런 엔드밀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 엔드밀 같은 거는 따로 제공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끝이 움푹하고 이 결마다 다 날이 있어야 됩니다. 결마다 다 날이 있어야 두께 가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드릴이라는 건 있는데 저희가 얇은 드릴 하나는 제공을 해드립니다. 얇은 드릴 하나는 이런 식으로 홀 가공에, 그러니까 구멍 뚫는 데만 사용이 되는 드릴입니다. 그럼 드릴이랑 엔드밀이랑 조금 다른 점을 설명해 드리면은, 드릴은 구멍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입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끝부분만 살짝 날카롭고 이런 그 스크류 경로가 굉장히 많아서 칩을 내보내는데 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날에도 전부 다 가공할 수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옆면으로도 측면으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공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드릴보다는 엔드밀이라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 조각 비트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설정값 전체가 조각 비트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각 비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조각 있죠? 이 조각에서 이 메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선 안쪽, 선 중앙, 그다음에 선 왼쪽, 선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거진 대부분 선 중앙을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 중앙을 놓고 사용을 하시고, 자,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는 이제 조각할 경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경로를 하나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을 할 건데, 그다음 오른쪽에 특성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스타트 레벨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레이저나 이런 걸 설정해 줄 필요는 없지만은 CNC에서는 이런 걸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스타트 레벨이 어떨 때 쓰이냐면은 CNC에는 리미트 Z 스위치가 없는 대신에 하이트 게이지라는 특수한 그 도구를 가지고 공작물의 높이, 그 다음에 Z 높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하이트 게이지의 높이를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보통 하이트 게이지가 0.45 정도 됩니다. 0.45 정도 되는 밀리미터죠. 0.45 밀리미터 되는 하이트 게이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0.45라는 거를 설정을 안 해주면은 그 하이트 게이지 높이만큼 더 이제 올라가서 이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공작물이 좀 이상하게 뭐 작동이 안 하거나 뭐 이런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트 게이지 높이를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0.45, 여기도 0.45,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하나 클릭 0.45. 그리고 여기 두께는 지금 설정을 안 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두께는 나중에 따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스타트 레벨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본 설정으로 가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선택을 누르시고, 그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드래그해서 전체로 뒤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데, 이동을 눌러서 이 가운데쯤으로 제가 보내겠습니다. 이 원점입니다. 원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고, 회전, 그 다음에 수평으로 반전, 수직으로 반전, 크기 조절, 그다음에 뭐 정렬 이런 게 다 있는데 한 번씩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뭐 직관적인 거라서 어려운 거 없을 거고요. 이렇게 배치를 하고 완료를 하고 나면은 파일에서 CNC 프로그램 저장이라는 거를 눌러 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은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하나 만들 때마다 1초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1초를 기다리는 게 번거롭거나 귀찮거나 좀 그런 감정이 있으면은 결제를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를 구매하실 분들은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그냥 한번 구매는 할 수 있겠지만은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초가 다 완료가 되면 선택이라는 걸 바로 누르시면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1초가 금방 지나가서 선택만 있었는데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선택 버튼 이전에 숫자가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선택을 눌러서 그 다음에 이런 깊이를 지정하라, 이렇게 창이 뜨죠. 아까
나중에 전체적인 깊이를 모두 다 한 번에 정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서 지금 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 각인 조각날에는 깊이를 많이 주진 않습니다. 보통 0.2mm 이내의 값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공작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공작물 자체가 0.2만 들어가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내구성이 높거나 혹은 단단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 각인하는 깊이를 좀 낮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깊어도 되겠다, 소프트한 재질이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0.2까지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0.15로 하고 선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로를 나타내주는 시뮬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여기 재생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빨리 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각인하다가 여기도 각인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돌아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택을 누르시면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G코드라는 것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요거네요. 여기 저장을 SD카드에 저장을 해서 바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 CNC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 자체가 높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출력하시기 전에 레벨링을 항상 좀 눈대중으로라도 최소한은 해 주시고 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습기를 머금고 있으면은 휘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이 뜨거나 이렇게 잘 레벨링을 했다 하더라도 한쪽에 가서 조금 더 깊이 파이거나 아니면은 허공에 뜨거나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나 이렇게 평편함에 변수가 있는 재질은 이런 식으로 레벨링을 꼭 꼼꼼히 하시고 파일을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조각 비트에 대한 ESL 캠을 사용하거나 설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거 말고도 나중에 엔드밀이나 이런 드릴 날에 대해서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